디즈니랑 넷플릭스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애플이 확 치고 들어오네. 이 캐릭터들의 구성을 보면 한마디로 PC 종합 선물 세트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여자 캐릭터 없고요, 이성이자 백인 남성 캐릭터도 없습니다. 이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비주얼의 캐릭터가 정말 철저할 정도로 없어요. 이거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랑 넷플릭스는 범부였어, 애플이 PC 끝판왕을 보여주는구나.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공개된 애플 TV 플러스 미국 드라마 머더보드 다이어리입니다. 총 10부작 드라마이고 앞으로 시즌제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원작 소설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소설이 여러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차기 시즌에서 계속 만들어지겠죠. 평가도 좋고 정확히는 몰라도 시청 시간도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주인공 머더보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머더보드라는 명칭으로는 거의 불리지 않고 거의 내내 생유닛이라고 불립니다. 생유닛, 섹스 유닛이 아니고 세큐리티 유닛, 보안 유닛입니다. 한마디로 전투용 로봇이고 살인병기라고도 불립니다. 인간형 안드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병기들을 사용해서도 전투를 하지만 몸에 장착되어 있는 무기도 있어요. 양팔의 팔꿈치 아래 부위에 에너지 블라스터 같은 게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무기도 화력이 괜찮거든요. 사람한테 쏘면 머리가 펑 터져나가는 정도의 화력인데, 그런데 거대 외계 괴수하고 싸울 때는 두꺼운 괴수의 갑주에는 잘 통하지 않아서 더 화력이 센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투형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우주 배경의 스케일 큰 SF 액션 그런 느낌의 드라마는 아니고요, 약간 코믹한 시트콤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 앞으로 계속 시즌이 진행되면 머더봇이 여러 외계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날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묶어보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또 시트콤스러운 느낌의 부분은 에피소드당 분량이 짧습니다. 10부작이지만 에피소드 하나당 20분 정도의 짧은 분량이에요. 좀 긴 에피소드는 30분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20분 정도로 짧은 분량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가 대부분 6부작으로 나오는데, 그런 6부작 드라마보다 머더보드 다이어리 10부작이 전체 분량은 더 짧아요. 그래서 부담없이 볼 수 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퍼레이션 림이라는 거대 우주 기업이 있는데, 이런 SF 장르에 등장하는 거대 기업이 다 그렇듯이 엄청 악덕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 기업에 소속된 인간형 안드로이드이고 역할은 보안 유닛입니다. 기업에서는 이 안드로이드를 그냥 장비 취급합니다. 그래서 it이라고 지칭하고요. 안드로이드니까 여러 가지 모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듈이 지배 모듈입니다. 지배 모듈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거. 초고도화된 인공지능 로봇이지만 지배 모듈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행동을 못하고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주인공이 지배 모듈 해킹에 성공해서 이걸 해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공이 보안 임무를 하고 있던 장소가 우주 광산 채굴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일하는 인부들의 추한 모습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인간이랑 기본적으로 혐오스럽고 역겹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일단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부터 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이름을 머더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지은 다음에 거기 인부들을 전부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떡밥이 초반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이 떡밥에 대한 내용은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 시작되는 초반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떡밥만 던져주고 확실한 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은 또 다른 주인공 집단이 등장합니다. 보존연합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행성 연구팀이에요. 얘네가 어디 행성을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데, 행성을 조사하려면 코퍼레이션 림하고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하나봐. 장비 구입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용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 가운데 보안 유닛이 있는 거야. 이 보존연합 연구팀이 제일 싼 걸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 머더봇이 이 팀에 합류합니다. 머더봇은 지배 모드를 해제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회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배 모드를 해제한 거 들키면 바로 폐기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깨달음, 지배 모듈이 있든 없든 인간이든 로봇이든 우리 모두는 노예다. 자유의지 따위는 없다. 로봇이든 인간이든
태어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노예의 삶. 그런 씁쓸한 진실을 시작부터 깨닫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모더봇이 보존연합 연구팀에 합류해서 어떤 행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이 드라마의 전체 내용이에요. 저는 스케일 크게 우주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물론 시즌마다 주인공 모더봇 제외하고 주요 등장인물과 배경 행성이 바뀌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개 시즌 안에서는 되게 제한된 장소를 배경으로 소소한 시트콤 같은 내용이 펼쳐진다. 하지만 코퍼레이션 림이라는 악덕 기업과 관련된 뭔가 거대한 메인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메인 스토리의 떡밥만 좀 던져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시즌이 계속 나오면서 그 떡밥들이 하나씩 풀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더봇이 보존연합 연구팀과 행성에서 겪게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괴짜 너드들이야. 약간 DC 인사이드로 치면 식물계 느낌으로 전투나 그런 폭력적인 상황도 거의 겪은 적이 없고 정말로 그냥 행성에 연구하러 온 건데 그런데 이 행성에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모더봇이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 연구팀을 지키는 내용. 이 작품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설정이 증강인간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쉽게 말해 인간 몸에 컴퓨터를 삽입한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컴퓨터처럼 사용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계들 조작하고 그런 게 가능해요. 이 연구팀에 증강인간이 한 명 있어요. 배우가 데이비드 다스트 말치안. 이 배우는 다크나이트에서 나름 임팩트 있는 단역으로 나와서 눈도장을 박더니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나서 2020년대 이후로 상당히 잘 나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 작품들에서 보고 있고 넷플릭스의 원피스 드라마에서 미스터 3 역으로도 캐스팅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배우가 증강인간 캐릭터를 연기했고 캐릭터 이름이 구라틴입니다. 구라틴은 지금은 보존연합 소속이지만 과거에 코퍼레이션 림에서 일한 적이 있고요. 또 증강인간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결국 모더봇이 지배모드를 해제했다는 사실까지도 알아냅니다. 지배모드이 없는 살인병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연구팀에 이런 긴장감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연합에 독특한 특성이 또 있어. 이름만 봐도 보존연합. 굉장히 진보적이고 PC한 느낌이죠. 뭔가 히피스럽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폭력을 싫어하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 행성에서 적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인간들을 만나는데 죽거나 죽이거나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모더봇이 막 적들을 죽이니까 다들 기겁을 하면서 같은 편인 모더봇을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엄청 나이브한 인간들이죠. 그런 나이브한 괴짜 너드들과 지배모들이 없고 인간을 혐오하는 살인병기 로봇이 함께 난간을 헤쳐나가며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은 좀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약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 느낌도 좀 나고요. 좋은 작품입니다. 엄청 도파민 넘치게 재미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게 취향이 아니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지루함을 느끼긴 했는데 다 보고 나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토리만 놓고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여러 교훈이나 철학적인 메시지도 잘 와닿았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면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쌍두마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디즈니랑 넷플릭스에서 그런 PC의 기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디즈니는 백설공주 폭망한 것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넷플릭스는 최근에 샌드맨 시즌2를 보고 그걸 좀 느꼈어요. 시즌1이 완전 PC 캐스팅 떡칠이었는데 시즌2는 캐스팅을 멀쩡하게 했어. 디즈니랑 넷플릭스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애플이 확 치고 들어오네? 이 드라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PC가 뭡니까? 정치적 올바름?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도 그 실체는 그냥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예쁘고 섹시한 여자들을 미디어에서 다 치워버리라는 게 PC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C의 주적은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죠. 그래서 디즈니가 스타워즈부터 작살 내버린 거예요. 루크 스카이워커, 한 솔로, 이성애자 백인 남성의 영웅신화, 모더봇 다이어리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 이 캐릭터들의 구성을 보면 한마디로 PC 종합 선물 세트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여자 캐릭터 없고요. 이성애자 백인 남성 캐릭터도 없습니다. 연구팀 구성원이 6명인데 여자 4명에 남자 2명, 중년 흑인 여성이 팀의 리더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인 남성인 구라티는 마지막에 동성애자인 게 암시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동양인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전형적인 탈코르셋 비주얼. 요즘은 레디컬 페미들도 탈코르셋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비주얼의 캐릭터가 정말 철저할 정도로 없어요. 이거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캐릭터, 주인공 모더봇의 외모에 대해서만 잘생겼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로봇으로 보는 것이다. 주인공 모더봇을 제외하고 모든 캐릭터를 정말 철저할 정도로 외모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캐릭터로 등장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그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없을 때 소중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PC니 뭐니 해도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는 최소 한 명 정도는 외모가 근사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그런 거잖아. 모든 직업 중에서 배우라는 직업이, 특히 이 문화 분야의 상업성을 이끌어주는 소위 잘 나가는 배우들 중에서는 당연히 외모가 근사하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작품에 캐스팅을 하고 배역을 채워넣다 보면 누구 하나는 그래도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머더봇 다이어리는 진짜 이 정도로 철저하게 없다? 남자는 뭐 주인공 머더봇이 잘생겼지만 여자 캐릭터는 진짜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없을 때 소중함을 느끼는 게 있다. 이 부재로 인해서 작품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야. 제가 앞에서 좋은 작품이지만 지루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작품의 재미는 스토리의 재미, 캐릭터의 매력,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캐릭터의 매력이 없으니까, 캐릭터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차포 떼고 두는 장기처럼 뭔가 텅 비어있는 부재감, 허전함, 그게 지루함으로 치환되는 그런 느낌을 내내 받았습니다. 똑같은 스토리로 외모가 매력적인 캐릭터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진짜 훨씬 재미있게 봤을 것 같아요. 지루하다 정말. 캐릭터 보는 재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네요. 주인공 집단뿐 아니라 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캐릭터의 외적 매력을 거세해버린 건 거의 경이롭게까지 느껴지네요. 수많은 PC 캐스팅 떡칠 작품들을 봤지만 이 드라마는 아예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정말 대단하다. 진짜 보면서 대단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디즈니랑 넷플릭스는 범부였어. 애플이 PC 끝판왕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인상적인 감상을 남기면서 드라마 머더봇 다이어리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